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22일 5월의 네 번째 일요일 아침 리더십 TV 1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가 출발한 지 13일째 되는 날이며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2박 3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하시고 떠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런 날에 새 정부에게 바라는 리더십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정치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한 겸허한 도량을 갖추게 새 정부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격이 높을수록 그 격에 비례해서 권한이 커진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는 더욱 그렇다 하는 것이죠. 나쁘게 말해서 6월 1일 날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는 모든 인간의 욕망은 바로 정치 지도자에 따르는 권력과 권한을 얻고 싶은 욕망일 경우가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으면 그 권력을 누리려 하고 그 권한을 과시하려 하는 것이 정치인이요 또 조직에서는 조직 지도자의 속성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정치인과 조직 지도자도 있어서 그 속성들을 극복하고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인성을 갖추고 인간부터 되어서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되는 권력과 권한을 사용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진실한 정치인의 권력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원익은 큰 그릇을 갖춘 윤두수 재상의 소신에 탐복하고 존경하는 정치 서성으로 본받아 후에 정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성이 된 후 어떻게 권력을 사용했는지 그 사례를 한 가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원익이 영의정 때 일입니다. 영의정이었지만 이원익 정성은 일상생활에서 그 권한을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살아온 전형적인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구현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의 집은 의동 서쪽 산ը기에 있었는데 허술한 촌부의 집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산지기가 땔감으로 소나무를 벤 아이들을 잡아 내려오다가 날이 저물자 이원익의 집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공에게 맡기면서 명령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금지한 소나무를 베어 법을 어긴 자들이니 내일 아침까지 주인이 잘 붙들어 지켜야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원익이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러자 산지기는 또 이 아이들을 놓치면 옥에 갇힐 텐데 어찌 그만스럽게 대답을 하지 않는가 하고 호통을 치면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원익은 태청 후인지라 떨어진 옷을 입고 앉아서 돗자리를 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지기는 공이 정성임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산지기가 돌아가자 이 아이들은 겁을 먹고 울기만 하니까 공이 달래면서 어디에 사는 아이들인데 왜 집에 돌아가지 않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더욱 중할까 겁이 나고 또 집에 돌아가면 주인님께서 걱정을 끼치게 될까 하여 감히 가지 못합니다 하니까
이에 이원익 정성은 부드럽게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터이니 염려 말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베지 말라는 소나무를 베지 않도록 해라 하면서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그 산지기가 와서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덩청 전도차 의정부 아전들 일행이 도착하여 이 광경을 보고 산지기를 혼쭐이 나도록 야단치고 돌려보냈죠. 이원익은 조선에서 두 번째 높으신 영의정이었지만 자신의 고난을 집 꾸밈과 옷차림 등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극소화시켰기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겠는가 마냥 숙연해지며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 필히 본받아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청문회 때 보면은 가끔 큰 소리로 호통만 치고 싸움만 하지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런 권력과 권한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입니다. 선조 때 명재산 이항복이 조정에서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말 앞을 가로 지나가자 정성행체에 무례하다 하며 전도하던 하인들이 이 여인을 꾸짖고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항복은 하인들을 모아 꾸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성 자리에 있는 이상 내가 거느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바로 나의 채통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또 나의 수치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길 가는 사람을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한 것은 바로 나의 근한을 빙자한 월권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조심하여 다시는 백성 앞에 이런 권한을 내색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지 얼마 후 그 여인이 뒤쫓아와 집 앞 언덕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가전 욕설을 다 퍼붓습니다. 야, 이 머리 허연 늙은 것이 종들을 풀어놓아 행패를 부려 길 가는 사람을 넘어지게 했으니 내가 정성이 되어 나라에 유익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위세를 부리는 것이냐. 너희 죄는 마땅히 기양을 보낼 만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공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하인들에게도 모두 밖으로 머리도 내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한 손님이 와 있다가 이 욕설을 듣고 해괴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저 여인의 욕설이 어느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은 웃으면서 대답했죠. 머리 허연 늙은 것이 내가 아니고 누구겠소? 손님이 깜짝 놀라 왜 내 쫓거나 잡아들이지 않고 함부로 찌꺼리도록 내버려 둡니까? 고 묻자 이항복은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 그 여인이 성내어 욕설하는 것이 마땅하며 욕설을 하고 분을 풀고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것이요 하고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를 들은 손님이 참으로 대신의 도량이다 하고 감탄했다 합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정성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이 있어야 하고 또 느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 삼엄했던 관건사회와 계급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시켜 주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한을 감추는 겸허한 도량을 갖춘 사례이다 하는 것이죠. 새 정부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권력과 권한을 남발하는 정치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더십 TV의 하준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